일진 머티리얼즈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3%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와 관련된 뉴스 보도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롯데 몸값 3조 일진 머티리얼즈 단독 인수 협상 중 헤럴드 경제 8월 24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국내 2위 동박 제조기업인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전에 사실상 롯데케미칼이 단독 참여 중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각가로 3조 원이 거론되는데 이 가격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8월 27일자 이데일리 뉴스로 보면은 출발은 같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매티드라는 건 이제 다른 업종인데요. 묘한 분위기 변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원매자 중 하나였던 베인 캐피탈이 본입찰에 나서지 못한 데 이어 본입찰에 나선 롯데케미칼도 가격 협상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그 일진 머티리얼즈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거로 좀 해보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려 아연이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자회사로 K잼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동박을 만드는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게 투자를 했지만 7,356억 원 투자를 했다. 또 규모를 키운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요. 관련 뉴스로 블로터 2022년 7월 11일자 기사에 2차전지 소재 진심인 고려현 미 이그니오 홀딩스 4,300억 인수. 이그니오라는 그 미국의 그 회사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소비국인 미국에서 전자 폐기물을 수거 및 파쇄의 중간재를 판매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기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재를 판다 그러면은 이 중간재를 그 수거해 가지고 결국 그 필요한 그 금속으로 다시 추출하는 유가 금속으로 추출하는 그런 재련 기술은 그 지금 고려아연이 그 세계 최고로 그 인식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네요. 일진 머티리얼스 주가는 73,000원으로서 2021년 말 13만 5천원보다 무려 6만 2천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가격 상태가 아직도 장부 가격의 552%선이고요. 시가총액은 그 3조 3천억 선인데 아마 그 인수하려는 기업들은 이게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부 가격의 500%까지 나갈 하등의 이유가 뭐 있겠냐. 그러니까 2021년 말 시장 가격은 그 거품 가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주를 보면 허재명 씨가 53.3% 지분을 소유하고 외국인이 9.62%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175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0.9% 거의 1%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0.1% 약간 그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매출 재료비는 증가했으니까 원재료비가 더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스루프트 회계의 장점이 또한 쉽게 그 손익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풋은 그 금액이 2.3% 감소했고요. 스르풋율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0.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0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0.0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5억 6천억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 때문입니다. 원가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매출이 증가를 못하고 있는데도 재고를 증가시킨다는 게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일진 머티리얼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WCAI가 157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추이에 따라서 생산량 조절 등을 했어야 바람직한데 언젠간 팔릴 거다 그런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 원가는 원가 생산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재고 생산을 늘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회사가 비성분 데이터를 상반기에는 비공개해 가지고 연간 그 가공 비율을 제가 그 역산해서 풀어 가지고 그것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32% 1% 정도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는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그 추정하에 역산으로 풀어낸 수치들입니다. 1번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3.6% 감소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0.3% 증가했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이 인건비가 405억 원이 그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5.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0명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은 그 7,50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금액을 그 비교를 한 겁니다. 직원 수는 그 상반기 인원수로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가는 게 전력비로서 그 236억 원이나 나가네요. 요게 이제 0.1% 요거는 작년에 감소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은 제가 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금 물음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단에 제가 그 적은 대로 동박 성격의 그 제품이라면 원재료가 들어가서 완제품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그 로스율 외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생산 로스율은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생산량과의 관계인데 원재료 사용량은 인프트 비용은 완제품에 나오는 데서 로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총 제조 원가에는 투입된 금액은 다 들어가는 거로 되겠죠. 내부적으로 그 실수율을 계산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내부적인 문제는 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173억 원 나갔는데 이제 제품은 16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5억 8,100만 원이 어디로 현금이 날라갔다. 그게 뭐냐? 평가 손실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동박 제품이나 이런 데서 과연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회계 기준이 인정한다 그래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지 저는 이런 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그 WCI 회전율은 2회전으로 그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42.7%로 0.6%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42.8%나 추락을 했습니다. 매출채권 수급속도 매우 안 좋고요. 6개월간에 0.8회전이라 그러면은 한 번도 그 수금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완벽하게. 그런데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게 원재료 확보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본인들이 납품한 거에 대해서는 수금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차이가 너무 갭이 크면은 저같이 그 분석을 해서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혹시 매출이 가공 매출이 아니겠느냐. 이거 일반 그 B2B 거래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없지만은 B2C 거래, 그 소비자를 상대하고 대리점이나 영업점 판매를 하는 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는 영업소장들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연말이나 기말에 매출 실적을 우선은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금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허위 매출, 이게 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세상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그 수금이 늦대는 게 이 회사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14.6%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다 하는 그 추론은 원재료는 확인이 되는데, 아쉽게도 제품 가격은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제품 가격 관련 사항은 경영 보안상 기재를 청약합니다. 물음표를 좀 붙이고 싶어요. 방위 산업이 아니라면은 좀 허셔야 되지 않겠냐, 공개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을 좀,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좀 투명해야지 인수하는 쪽에서도 좀 신뢰를 갖고서 좀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963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67억 원을 벌어가지고 현금 수익률은 4.7%, 전년보다는 1.6% 증가했습니다. 실적은 조금 챙겼다는 얘기죠. 채권자한테 225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21.6%로 증가를 했고요. 무슨 용처로 자금이 필요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배당으로서 1.8% ROE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89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7.4%로서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떨어졌습니다. 1.6%가. 캐펙스 투자 내용을 보면은 종속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요. 유형자산도 뭐 크게 증가한 건 없는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981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업이 아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게 매도 가능한 거니까 비유동 금융자산에 넣긴 넣지만은 필요하면은 팔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적어도 비유동으로 한다 그러면 한 3년 기간 정도가 넘는 것들을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벌어볼 그런 심산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외부에서는 이제 알 도리는 없죠. 이렇게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원가회계 패러다임으로 해보면은 한 3,816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거를 이제 B2B 거래 납품으로 본다면은 원 단위로 얘기할게요.
38만 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5만 2천 원 남는다. 원래 그 견적서를 낼 때는 3만 5천 원 남는 거로 돼 있는데 이렇게 팔아도 5만 2천 원 남는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재고를 증가시키면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증가하면 이익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이것이 모순이고 또한 그 원가 회계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 판매 노력을 영업 쪽에서 더 안 할 수도 있겠죠. 스루풋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분리를 해서 디커플링 해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10몇 프로 올라갔는데 여러 다른 원재료도 있을 테니까 7% 정도 그 상승을 하반기에 한다고 봤을 때 전망은 뭐 2천억 정도 있지만 2014억 900 그렇죠. 2149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봤을 때 또 그 다음에 매출 재료 비율을 좀 낮추는 것은 스루풋율 그러니까 마진율을 그 1% 좀 더 받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38만 원대 제안서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하고 똑같이 38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격을 좀 인상 요구를 했던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 좀 밑에 안 보이는데 그 남는 게 한 4만 원뿐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뭐 5만 원 돈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가 회계 금액으로 계약하면 영업이익은 원가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재고 자산이 증가할 경우는 이렇게까지 그 백데이터로 이 해본도 한들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현실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루풋율은 그 계획한 대로 43.7%로 가는 거로 하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을 계약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15.2% 현격히 그 더 판매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다시 100만 단위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4,956억 원을 달성하면은 매출이 그 계획 대비 그래도 41.5%더 증가시키고 그러면은 한 857억의 이익이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좀 비현실적이지만은 좀 도전적인 그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영업이익의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판매 가격 인상 협상이 우선 과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WCA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고 재고를 또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재고를 줄이면서도 회전율은 올리는 거죠. 이런 그 작업을 동시에 해야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이익 개선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